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360페이지가 되겠네요. 360페이지에 우리 그 준동사 편에서 우리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문제 뒷편에 그 예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종합 문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요. 시제 부분으로 바로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문법상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자,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데 문제 푸실 때 무작정 푸지 마시고요. 기준을 딱 정하세요. 어떻게 푸시냐? 자, 문장 형태를 일단 딱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컴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부사의 역할이 들어간다. 부사, 구가 들어갔다. 부사구나 부사절이 들어갔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가는 거고요. 두 번째요. 우리 요 아래 보기를 살짝 보세요. using, to use, used to, for using. 헷갈리죠. 그냥 푸시려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푸셔야 되냐 하면요. 자, 어떻게 푸시냐면 분사에서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분사나 투부정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 마찬가지고요. 동명사.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준동사. 준동사. 그러니까 여기에는 준동사를 쓸 가능성이 높다. 자, 부사, 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다 밑줄으시고 컴퓨터에다 밑줄으시고요. 자, 세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자, 보세요. 수의 일치. 그냥 써드릴게요. 수의 일치. 시제. 수동태. 자, 이래서 앞에 자를 따서요. 수, 시, 태를 따져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수, 시, 태를 따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은 뭐냐면요. 분사가 들어갈 때는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요. ing냐 pp냐니까 거꾸로 따지셔야 됩니다. 수동태 따지시고요. 시제 따지시고 수의 일치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 여부를 따지시는데요. 목적어를 가졌을 때는 ing입니다. 목적어가 없을 때는 pp일 가능성이 높고요. ing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일단 in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ng 분사에서 to use 이거 쓸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능동이니까 pp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used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컴퓨터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using을 쓸 수도 있고 to use를 쓸 수도 있습니다. 타동사를 썼으니까 이거 목적어 나올 수 있는 거죠. using 다음에도 목적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푸셔야 되냐면요. 부사로 쓰이는 걸 찾아야 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녀가 그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단지 자, 그 다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까지 따라오셨고요. 자, 비교적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제면서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C번만 안 됩니다. to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가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태상으로는 A, B, D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진짜 공부입니다. ing가 들어가는 건 전형적인 분사 구문이죠. 여기에 ing가 들어가는 건 분사 구문이고요. 투부정사가 맨 앞에 들어갈 때 자,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투부정사 맨 앞에 들어가고 콤마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요 형태는요. 요것이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썼습니다. 그럼 구분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녀는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가 맞는지. 자, 그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로 번역해 보세요. 뭐뭐 하면서로. 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그 일을 끝마칠 수 있었는지. 어느 게 더 적절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끝마칠 수 있었답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일을 끝마칠 수 있습니까? 사용해서. 그러니까 요것이 더 맞죠. 자, 그 다음 for ing는 이유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같죠. 예, for가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건 요거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형태만 다르지만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요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거 하기 때문에 하는 전통적인 분사 구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 다음 예제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He said that it's times
It's sometimes difficult. 때때로 어렵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어려운데요. 자, 일단 하나를 먼저 보시면 어떤 형태로 써야 될까라고 했는데 for를 쓰는 경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점이요. it이 들어갔어요. 요거를 가조라고 쓰시고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it이라는 가짜 주어가 들어가면요. 가주어가 들어가면요. 가짜 주어나 it이라는 가목적어 형태가 앞에 있다면 가목적어가 있다면 일단은요 99% 투부정사를 먼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문제에서요. 그래서요 to를 썼다고 생각을 할 때 to를 썼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C번이 정답이 되긴 하지만 자 어떤 거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요. for him 요 두 개면 이건 동명사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을 쓴다는데 for 플러스 목적이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It's sometimes difficult인데 이건 자체가 그냥 명사 형태로만 들어갔으니까 안 됩니다. 예. 동명사나 여기에는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거의 시험 문제 투부정사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거는 그 자체도 없죠. 투부정사나 동명사 나와야 되는데 예, 요 자체는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가주어나 가목적어가 나오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먼저 찾으세요. 자,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찾았는데 동명사를 찾았을 때도 for him이라는 것이 여기 주어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형태가 완전히 틀리죠. 그 앞에 준동사 앞에 from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동명사는 소유격을 쓰는 거고요. his 그렇게 소유격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조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따라서 C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확인 문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만들어 보시고요. 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는요. 시제 문제 페이지를 여러분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제 문제라고 할 때는 363페이지가 되겠네요. 시제, 시간을 따지는 거죠. 언제 했는지. 그러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언제라는 기준은 부사 형태로 들어갑니다. 어제 뭐 이런 거. 지난달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3시간 전에. 3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기준, 그 기준이 시간의 부사가 들어갑니다.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시간의 부사. 자, 시간 부사라고 써야 되겠네요. 시간 부사. 반드시 이것이 기준입니다. 얘를 가지고서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적절 시제를 다양하게 찾지만요. 시제 일치와 더불어서 시제제 예외와 요것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시제 일치의 원칙 문제보다는요. 시제 일치의 예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출제가. 예외적인 게 항상 문법 문제는 예외적인 문법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예외적인 문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거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여기 써 있습니다. 가정법이 있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있고요. 요구장 제한 명령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있고요. 이런 시제 일치의 예외 원칙에 대해서 더 좀 잘 알아둬야 된다. 가정법은 출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가정법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분사의 기본 용법. 아이고 복잡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기본적인 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사의 기본 용법이 아니고요. 이거를 자 지우겠습니다. 분사를 지우세요 여러분. 분사 아니고요. 시제의 기본 용법이라고 쓰세요. 수정합니다. 시제 기본 용법.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12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요. 기본 시제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세 개 잘라서요. 완료만 붙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다 완료 시제를 붙일 수 있어요.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됐죠? 그다음 뭘 붙일 수 있어요? 진행형 붙일 수 있어요. 진행형. 그러면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요게 가장 기본이죠. 기준. 자, 그럼 외우시기 쉽죠, 여러분? 거기다 완료만 붙이세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됐죠? 진행만 붙이세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됐습니다. 그다음에 완료 진행을 붙여 보시면 자, 완료 진행을 붙이면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떤 걸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정법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정법의 시제. 자, 가정법 현재부터 공부를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네모 박스 치는 거 해보세요. if절 속에 현재 동사 들어갑니다. 네,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현재형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자, 요 두 개만 외우시면요. 가능성 50%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가능성 50%. 요거는 뭐냐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자, 이렇게 보시면요. 뭐뭐 한다면 하는 거니까 조건의 부사절로 봐라. 조건의 부사절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동사, 조동사, 과거, 현재형,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가정부 시제 됐죠? 미래 시제를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네모만 치겠습니다. should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나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가능성 1%입니다. 미심적인 거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 과정법 과거 what도 있습니다. what는 불가능한 일을 이룰 때 이거는 가능성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요. 과거 동사 들어가는 경우, 과거 동사 들어가고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건 가정법 과거입니다. 요 둘을 비교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둘을 비교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요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쓰시고 현재 사실의 반대. 자, 한시에서 또 과거라는 거 보이시죠? 과거 if절의 과거는 현재로처럼 해석하는데 그때 현재 사실의 반대. 그래서 시제 일체 예외다 이런 얘기고요. 과거 완료는 had pp고요. 조동사 과거형 have pp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I wish나 as if나 it is time that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요. 과거 완료나 과거를 씁니다. 다 과거 완료나 과거를 쓰고요. 얘만 과거 동사를 씁니다. 가정법에 해당한다. if 대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요.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들 다음에 대절에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이게 과거라 할지라도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도 예외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should를 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준을 여러분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이고요. 그 다음 요 현재보다 더 과거가 과거인데 요거보다 요 대과거란 말 지우시고요. 더 과거라고 써보세요. 더 과거. 더 이전의 과거죠. 자,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일 땐 had pp를 쓰는 거고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는 건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요. 현재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 뭐 미래 완료나 미래 시제를 써도 되지만 현재 진행형 가지고도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도표식으로 여러분한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세부상 현재 시제. 미래에 줄쳐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예, 현재 시제인데 미래를 쓸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쓸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자, 현재 시제를 쓸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will 사용 금지라고 써보세요. 금지, will 사용 금지. 자,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과거는 그 외 다른 시제를 쓸 수 있음. 부사절은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있어도 없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until, before, after, while, as soon as, by the time.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거 if, unless 다음에는요. 우리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니까 will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은요. will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사절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거 따지기 좀 힘드신 분들은요. 시간이나 조건이 나타날 때는요. will을 한 번만 써준다. 시간이나 조건일 때는 will을 한 번만 써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의문사절. 자, 여러분 의문사절, 명사절일 때는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I don't know, 난 모른다. When he will come. 자, 요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시간의 부사절인지 형태를 보세요. 타동사죠. 타동사. 모른다. 무엇을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목적어 들어가죠. 목적어 역할입니다.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러니까 이것은 부사절이나 명사절이니까 이렇게 will을 써준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will이 한 번만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또 드렸고요. 자, 그래서 명사절일 때는 음사절일 때는 음사절이 명사절 쓸 때는 will을 써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명사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용사절, 관계부사절,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일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자체로 해석이 안 되고요. 수식하는 절이기 때문에 이 will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또 써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죠? 요 will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해라.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해라. 간단합니다. 자,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 계속되니까 얘는 과거 어구와 같이 쓸 수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과거는 과거 어구와 쓰는 거죠. 과거 어구와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맞게요. 과거 어구는 ago, last, yesterday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ago는 명사로는 숫자, ago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이기 때문에 숫자 ago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완료 시제와 함께 씁니다. 자, ago는 과거 시제로 쓰이고요. before라고 하는 건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인다. 이렇게 두 개만 여러분 일단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와 함께 쓰는 시간 부사, 과거 완료와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완료도 쓰고 현재 완료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완료는요. 이 둘 다 마찬가지지만 과거 완료는 특히 어구 자체,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가 현재 완료일 땐 현재고요. 과거 완료일 땐 과거의 부사구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도 다 함께 쓰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since는 이후로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후로 이래로 둘 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ince는 완료 시제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과거와 과거 완료를 비교하라.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쓰는 경우는 그 시간의 부사예요. since라든지 ago라고 여러분 설명을 드렸으면 않습니까? for 같은 경우가 나오면 동안이라고 쓰일 때는요. 완료 시제하고 써야죠. 그죠? 3시간 동안 누워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for나 since는 완료 시제고요. 그다음 ago 같은 경우, 그죠? ago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 쓰는 겁니다. 그 시간의 부사를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은 앞에서 했으니까요, 여러분. 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혼합 가정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혼합돼 있는데 과거에 이랬으면 지금은 이럴 것이다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요. 형태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현재 이럴 것이다. 이게 섞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요. now라든지 today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죠. 근데 과거에 이랬다면 하는 거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죠. 이거는 과거에 이랬다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럴 것이다.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쓰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과거에 이랬다면 이걸 다시 한번 좀 잘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다면 쭉 가서 지금이라고 써볼게요. 지금 또는 오늘 이럴 것이다 하는 거. 요거는 뭐라고요? 과거에 이랬다면이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 지금 이럴 것이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겠죠? 이게 섞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써둔 이유는요. now나 today가 있다는 얘기를 쓰려고요. 이 두 개가 혼합가정법의 신호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럼 과거 사실에 반대는 실제 뭘 쓰냐? 가정법을 쓸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이니까 if had pp를 쓰겠죠. had pp. 여기는 if had pp를 쓸 거고. 이건 현재성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들어갈 겁니다. have pp가 아니라 요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if had pp와 would 동사 원형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혼합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I wish라든지 as if 이거는 if절이 없지만 가정법이다. It is time that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 동사만 쓰는 거죠.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 다음에 대절에 should 동사 원형이다.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 사실일 때는 적용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without이라는 before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후절에서 without이라는 말은요.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나오는데 뭐뭐가 자, without but for 명사 나왔죠. 근데 이게 if it were not for로 쓸 때가 있어요. were not for. if 생략하면 도치죠. were it not for. if 생략하면 도치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쓰일 때는요. 뒤에는 뭐가 오냐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뭐뭐가 없다면이 돼요. 뭐뭐가 없다면. 없다면 되셨습니다. 가정법 과거죠. 그런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요. 뒤에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써드리면 without, but for 여기까지는 같아요. 형태가. 근데 if it had not been for를 쓸 수 있어요.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쓰고 if 없으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had it not been for. 자, 그런데 뒤가 달라지겠습니다. 뒤가 어떻게 되죠? 조동사 과거형 have pp 형태가 올 겁니다. 자,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이런 형태가 올 때는요. 이것은 뭐뭐가 없었다면이죠. 없었다면. 뒤와 같이 해서 연결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ithout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would에 pp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would에 pp 보이시죠? would에 pp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would에 pp. 그러니까 요거는 없다면입니까? 없었다면. 없었다면이죠.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었을 것이다죠. 실패했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오한데 요거로 바꾸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사 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otherwise는 만일 뭐뭐하지 않았다면 또는 만일 뭐뭐하지 않다면이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부사구나 투부정사도 조동사가 과거형이 있으면 가정법이다. 자,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이 나오면 반드시 가정법을 의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의 위치였으면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예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st people had written with typewriters. 자,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had written 썼다 with typewriters. 뭐를 가지고요? 타이핑 기계 아시죠? typewriters 가지고 타자기로 썼다. Until computers become popular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자, 20세기 말쯤에 컴퓨터가 인기가 있기 되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냐 하면 자, 뭐할 때까지인데요. 뭐할 때까지 타자기로 글을 썼습니다. 컴퓨터가 인기가 있기 전까지죠. 컴퓨터 인기 전까지 타이프를 썼는데 여기서 타입라이터스로 글을 쓴 것은 더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 현재 시제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제. 자, 보세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현재 시제고 요거는 had pp 과거 완료죠. 네, 더 과거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더 이전일 때만 쓴다 그랬습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이라 했었는데 현재 시제가 쓰였네요. 현재 부사가 쓰였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부사. 시간을 따질 때. 안 되죠. 과거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과거 완료는 절대로 현재 시제와 쓸 수 없다. 뭐 박아두세요. 과거 완료는 절대로 현재 시제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해서 더 과거일 때만 쓰니까 얘는 과거 시제로 바꿔야죠. 과거 시제로 바꿔야 되니까 become이 아니라 became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He blank to Los Angeles on business twice this year. twice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twice this year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올해죠, 올해. this year는 올해입니다. 올해, 이번 해에 하는 거니까 시간에 보세요. 올해 두 번이죠, 두 번. 올해 두 번 사업차가 온 비즈니스예요. 사업차. 또 써드릴까요? 사업차 로스앤젤레스에 자, 그럴 때 어떻게 쓰느냐? has gone to를 공부하시면요. has gone to는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없답니다. 가버렸다.
두 번 가버렸답니까? 안 되죠. 자, have been to는요. have been to는요. 가본 적이 있답니다. 가본 적이 있다. 또는 갔었다. 다녀왔다 합니다. 다녀왔다. 자, 가본 적 있다. 이건 경험이고요. 자, 경험이고요. 요거는 완료입니다. 완료. 그래서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가버렸다고 쓸 건지 올해 두 번인데 올해 두 번이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거니까 가버렸다가 아니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have been t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wice는 경험하고 쓰인다라고 써드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have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다고 have gone to는 가버렸답니다. 지금 없는 겁니다. 두 번 가버렸다 안 되죠? 가본 적이 있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해석을 해보셔도 금방 나오죠.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 콤마 찍혔고요.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He will be disappointed. He will be disappointed. 여러분 if나 when이 나오면 will을 한 번만 써주세요. 한 번 써주세요. 그러니까 will을 두 번 쓰면 틀린 겁니다. 다음이요. 자, 조동사 현재형이 들어갔습니다. 조동사 현재형이 들어갔으니까 if에는 과거 동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if에는 과거 동사가 쓸 수 없고요. be going to 자체가 will 아닙니까? 이거 will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2인칭이 주어가 2인칭인데 tells 3인칭도 안 되는데 tells 말이 안 되는 거니까 tel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예제 4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요. 문장을 분석하실 때 먼저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이요. 문장 분석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동사의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형태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가시냐면요. 컴마 보세요. 컴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the one way travel time of light 이것이 주어라고 써보시면 그 다음 was 동사죠.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온 겁니다. Just 3 minutes and 6 seconds라고 돼 있어. 3분 6초였다죠. 빛의 유일한 속도는 시간의 속도는 3분 6초였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요. 시간에 부사가 오겠죠. 부사가 온 겁니다. 부사.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의 문장에서 동사는 몇 개 나오죠? 하나. 그런데 동사를 또 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 몇 개요? 하나. 동사를 또 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니까 여기에 이렇게 동사들이 들어가려면요. 동사들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사를 한 번 더 쓰기 위해서는 접속사 써줘야 되니까 MERS 하고 주어만 쓴 거 안 되고요.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써준 게 되겠습니다. 그럼 3, 4, 5번 중에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B번 설명 들어가는데 if절이 나왔네요. if절. 자, 가정법이네요. had pp 들어갔네요. 아하.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혼합 가정만 조심하면 되는데 today라든지 아니면은 뭐 now라든지 이것만 있는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없죠? 없으니까 그냥 흔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뒤에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 그것만 외우시면 다 조동사 과거형 have pp를 찾으시면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푸시는 요령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또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제 이제 되셨죠? 시제 되셨고요. 수동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빨리빨리 따라보시죠. 수동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태. 수동이 뭐죠? 능동과 수동이죠. 능동은 직접 행동을 한 거고요. 수동은 당하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주체가 누군지, 즉 주어가 누군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실 때 그가 책이라고 해볼까요? 책을 들어 올렸다. 그가 들어 올렸다. 주어가 그가입니다. 그가 직접 행동을 한 걸까요? 그가 당한 걸까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직접 행동을 한 거죠. 그가 책을 들어 올렸다니까. 근데 이 입장으로 해볼게요. 책 입장으로 갈게요. 책이 그에 의해서 들었다예요? 들어 올려졌다예요? 올려진 거죠? 책이 주어로 갔습니다. 책은 당한 거고 되어진 거죠? 그럴 때 수동이에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형태를 영어에서 되어지다, 뭐뭐 되어지다, 당하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자,
우리 수동태 설명하기 전에 분사에서 두 가지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있다고 그랬죠? 현재 분사는 ing, 능동이나 진행. 그 다음에 과거 분사 pp는 그렇습니다. 수동이나 완료. 아하, 수동의 뜻일 때는 과거 분사 쓰는구나. 그런데 수동태, 즉 문장일 때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것이 되어지다가 됩니다. 그럼 비동사는 시제와 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나? 수동태 형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어가 나왔는데 여기 뒤에 비동사 형태고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뭐라 그랬습니까? PP.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목적어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목적어 나오지 않고요. 뭐뭐에 의해서니까 뭐 by 같은 게 주로 오겠죠. 행위자. 목적격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일반적인 수동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이 비동사는 수의 일치를 하셔야 되고 수의 일치. 물론 시제도 맞추셔야 되고. 그죠? 자, 수동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형태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수동태와 능동을 표현한 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동사 PP이므로 과거 분사형을 정확히 암기해야 되겠고요. by를 사용하지 않는 이때 by만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이 자체가 수동의 뜻이니까. 자동사는 목적어 없는 게 자동사고요. 목적어 있는 게 타동사거든요. 자동사는 수동태 없답니다. 수동태 없다. 수동태에 대한 목적어 나오지 않는다. 사형식을 제외하고 제가 써드린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5번에 별표하시고요. 5번에 별표하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요. 문제 풀 때요. 0.5초 내로 풀 수 있습니다. 목적어의 유무만 따지면 수동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공부해 두시고요. 자, 분사의 기본 용법에 대해서 설명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요. 분사의 기본 용법이 아니고요.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왜 자꾸 이게 들어가죠? 자, 수동태의 수동태로 고치세요. 분사를 지우시고요. 수동태의 기본 용법. 능동태란 주어가 동작을 행해서 주어가 뭐뭐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요. 주어가 당하고 행해지는 겁니다. 자, 능동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수동태. 자, 목적어가 주어로 바뀝니다. 주어로 바뀌어갑니다. 자, 동사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겠고요. 주어는 행위자로 바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saw him there. 나는 거기에서 그를 보았다죠. 내가 보았다니까 능동인데 그 입장으로 가니까 주어 목적어가 갑니다. 그는 보여진 겁니다. 거기에 나에 의해서 거기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he was seen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고요. 이건 부사입니다. 목적어 아니고요. 목적 나오면 안 됩니다. 수동태 뒤에는. 자, 그다음에요. 사형식의 수동태. 목적어 두 개이므로 두 가지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make, read, sell, write, buy, send 동사는 이 do라고 하는 말이요. direct object라 해서요.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수동태 주어로만 쓸 수 있다. do를 수동태 주어로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목적어인데 요것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직접 목적어라고 쓰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 목적어라는 거예요. 을을 목적어가 더 낫습니다. 요 말로 바꿔보세요. 을을 목적어. 그럼 사람 목적어는요. 사람 목적어는 에게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말해주었다. 그에게죠. 그에게 말해주었다. 자,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요. 그에게가 되겠습니다. 에게 목적어. 이제 나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해주었다. 어떤 한 이야기를 이것이 뭐예요? 을을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He was told 그는 말을 들었다. A story by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그는 주어로 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동태로 쓸 때는요. A story was told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편지는 쓰여졌는데 그녀가 쓰여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녀가 쓰여진 건 안 되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동태 이해하셨죠? 5형식의 수동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5형식의 수동태. 자, 5형식의 수동태일 때는요. 5형식이 어떤 형태로 쓰는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요. 수동태 갑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되죠? 주어로 갑니다. 그 다음 동사는 어떻게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와야 됩니다. 자, 동사 때렸어요. 그냥 목적격보를 어떻게 하냐? 요겁니다, 핵심이. 그럴 때는 목적격보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써주고요. 여기다가 by 플러스 그 주어를 목적격 형태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을 그대로 써주는 것이 첫 번째 오형식의 수동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로 가고요. BPP 됐고요. 목적격보 그대로 써주고요. by 플러스 행위자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다음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각동사라든지 사역동사일 때는 어떻게 쓸 거냐죠. 요것이요. 다시 한번요. 두 번째, 주어 지각동사라든지 사역동사일 때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는요.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자, 주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B 플러스 PP 형태가 됩니다. PP 형태가 됐습니다. 비동사 PP의 형태. 그 다음 목적어 그대로가 아니고요.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목적격보는 얘는. 자, 목적어 형태가 중요하죠. by 플러스 행위자로 가고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인데 오형식에서는요. 목적격 보호가 올 경우에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라면 목적격 보호를 BPP 뒤에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오면요. 목적격 보호를 BPP 뒤에 투부정사로 전환해서 쓰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래 예문을 보면 I found the book intere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found는 발견했다도 하지만 알게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두 개 결합된 형태. 목적어. 그 책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요. 지각동사 아니죠? 그러니까 그 책은 주어로 갔습니다. 주어. 그다음 BPP죠? was found. PP 형태로 썼습니다. 그다음 목적표 어떻게 써요? 그대로 쓰고요. by 플러스 행위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 뭐 아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에서 이것이 지각동사일 때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I saw him. 자, 보세요. him 여기다 투부정사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 cross the street. 그러면요.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거리를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죠. 그러면 이게 he가 앞으로 옵니다. he BPP 쓰니까 과거를 써야 되죠. was seen. 시제 맞춰줘야 됩니다. 수의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 크로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각동사일 땐 to cross를 쓴다는 얘기예요. to cross the street. 예, by me.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오형식의 수동태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요. 비동사 뒤에 not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 비동사 뒤에 not을 쓰면 비동사 뒤에 즉 비동사 뒤에 not pp 이렇게 not pp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의문문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 되더라. 그죠? 이거는 비동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비동사와 주어를 바꾸기만 하면 예, 의문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주의할 수동, by 플러스 목적어가 생략된다.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모든 게 생략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모든 걸 생략시킨다.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써주지 않는다.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행위자를 써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삼형식에서 목적으로 절을 취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보세요. They say that he is rich. 이 문장을 분석을 해드리면 그들은 주어고요. 동사 말한다인데 그가 부유하다는 것을 말한다. 목적어가 되게 길죠. 그래서 주어를 앞으로 빼면요. That he is rich 이게 주어로 바뀌고요. is set이 되겠고요.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길 때 가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he의 저를 앞으로 빼면 he의 주어를 앞으로 빼면 그는 말을 듣는다. 뭐라고 투부정사 씁니다. 근데 시제가 같을 땐 to 동사 원형이니까 to be ric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근데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요. 자, 잘 보세요. 그는 말한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가 부자라는 것을 말한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수동태의 원칙은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that he is rich. 그가 부유하다는 것이 목적어가 주어로 갔습니다. 주어로 갔죠.
그가 부유하다는 것이 비동사 플러스 PP 그대로 써요. is said 말해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들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이건 생략. 됐죠? 그래서 that he is rich가 주어, is said 비동사 플러스 PP, 시제는 현재 시제, 그죠? 수일치, 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하라 해서 is를 쓴 거고요. 자, 주어가 길 때 우리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쓰죠? 그래서 that he is rich를 가주어 it 쓰면 it is said,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더 뒤로 보냅니다. that he is rich, 진짜 주어를 더 뒤로 보내니까 이것이 is의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가주어죠. 진주어는 저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저 뒤로 보내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써서 자, 우리가요. 좀 어려운 말 제가 쓸게요. 어려운 말. 의미어가 있고요. 기능어라는 게 있어요. 영문법에서. function was라고 하는데 기능어가 뭐냐면 문법적인 형태를 맞추기 위함이다. 즉 해석은 안 하되 문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기능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해진다, 그가 부자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it과 that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가만히 봤더니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가 부자라는 것도 그 사람이니까 이 he의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that의 주어인 he를 빼니까 그가 말을 듣는 거 되죠. 주어가 he로 봤어요. 그가 말을 듣습니다. 그래 놓고요. 투부정사가 가장 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라고, 뭐뭐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부자라고 말을 듣습니다죠. 부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시제 따시셔야 돼요. 반드시 시제. 그러면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입니다. 뒤에 거에. 자, 여기서 he is said to is rich가 아니라 to be rich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같은 요령을 한번 해볼게요. They say that 요 대절이 목조어절이니까 주어로 바뀌어야죠. That he is rich was said by them. by them 일반적 사람 지우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씁니다. It was said that을 뒤로 보내면 that he was rich 썼습니다. 자, 투부정사를 써서 he가 앞으로 빼요. He is said to를 썼어요. to 여기에 원래는 was를 써야 되는데 was 쓰면 안 되죠. 동사 원형이니까 시제가 다를 때는 have been, to have been rich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사역 지각 동사 수동이 되면 투부정사는 아까 해드렸습니다. I가 앞으로 왔어요. me가 I was made to do가 됩니다. 예, do가 어떻게 된다고요? to do가 되는 겁니다. to do. 그러면 do가 to do로 바뀐다. 지각 동사 사역 동사면 투부정사가 된다. 별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해드렸으니까 군동사인데 합성동사.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두 개 일단 붙여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eft hat이 띄지 않고요. was left hat 이렇게 동사가 하나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 그대로 쓰면 된다. 근데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만 온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진행 수동일 때는 BP 사이에 be being PP. 자, 완료 수동은 어떻게 쓸까요? having been PP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그 사이에 being만 집어넣으면 진행 수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의문문의 수동태일 때는요. 의문문의 수동태, 의문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되더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있으니 수동태일 때 주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who broke the chair? 누가 의자를 부셨니? 라는 거니까 누구에 의해서 의자가 부서졌니 하는 거니까 by whom을 맨 앞으로 빼고요. 그다음 비동사를 앞으로 빼서 비주어 PP 쓰면 됩니다. 비주어 PP. 자, 그럴 때 who was the chair broken by? 이렇게 해서 by를 써서 by whom을 앞으로 빼지 않고 who를 앞으로 빼서도 나타낼 수도 있다. 누구에 의해서니까요. 의문대명사 목적어인 경우에는 what did he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문사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BPP였으니까 was PP를 쓰는 거죠. What was done? 그에 의해서니까 by hi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의문부사인 경우 의문부사 be, 목적어 PP, by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우진 마시고요. 해석을 하시면 돼요. When did you see him in the room?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언제 당신은 보았습니까? 그를 방에서. 그러면 수동태로 전하면 그가 언제 보여졌습니까? 의문사 앞에 쓴다고 원칙을 세우세요. 앞에 썼어요. 그 다음 수동태니까 he was seen이죠. he was seen인데 was가 앞으로 빼야 되죠. 비동사 앞으로 빼니까 when was he seen 이렇게 쓰면 뒤에 다 붙이면 되고요. 자, 이해하셨나요? 뒤에 수동태만 생각하시면 되고 의문사 앞으로 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PP인데 B가 앞으로 빠지는 형태. B가 무조건 앞으로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주어 PP. 비주어 PP. 의문문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주어 PP.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를 앞으로만 빼면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형태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밑줄쯤 보면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The body temperature, 체온이죠, 체온. Of a cold-blooded animal. 냉혈동물입니다. 냉혈동물의 체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는 요령입니다. 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고요. 명사, 전치사, 명사는요, 수식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냉혈동물의 체온은 한 거니까 body temperature가 주어죠. 단수입니다. 단수니까 is bearing. 자, 냉혈동물의 신체 온도, 체온은 변화시킨다요, 변화된다요. 변화된다죠. 동사 형태가 수동으로 받게 된다. 수동태로. 변화시킨다니까 이거는 타동사 아니면 목적어 나왔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인 be buried, is buried로 바꿔야 된다. 그죠? 체온은 변화되어진다. 뭐뭐 된다. 변화된다. 수동이다. 수동은 be pp다.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예제 2번입니다. 그래 흐름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잘 고쳐진 것은 제가 이걸 보면 좀 약간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거 보고요. 이거 정답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답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국가시험에.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Everyone told me.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that야라고. When I turned 15. 내가 15살이 변하는 겁니다. became이에요. 내가 15살이 될 때 some great internal change. 이게 주어입니다. 자, 몇 가지 큰 내부의 변화가 would occur, 발생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truly, 나는 진실로 expected, 기대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를, 나기를 미래니까 투부정사죠. 목적 보호입니다. 자, 그것이 일어나기를 나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으로 바꿔라. 수동태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요? When I was asked. 할머니에 의해서니까 by my grandmother.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was asked by가 돼야 되죠. 근데 was asked by가 없어요. 보이시다시피 was asked by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몇 단 변화, 2단 변환신을 해야 되는데 2단 변신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하면은요.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어조어 같은 이가 생략하고요. being asked by죠. 자, 그러면 being asked by 이렇게 됩니다. being asked by. 수동 분사구문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조어 같은 이가 생략하고 수동태니까 being pp 썼습니다. being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asked by가 정답. 그래서 asked by가 정답이거든요.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요. When I was asked by 수동태인 건 아시겠죠?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가 되는데 수동태가 될 때 분사구문으로 또 전환한 겁니다. 접속사 없애주고요. 주어주어가 I 같죠? I 같으니까 없애주고요. 수동이니까 being pp 쓴 거예요. being asked by. 근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asked by만 남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부사절에서 무슨 절이야? 부사절에서 자, 종속 접속사 나옵니다. 종속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비동사 다음에요. 여기 분사, 그냥 분사로 쓸게요. 분사나 형용사나 전명구가 들어가지만 분사로 쓰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갈 때 요 주어와 뒤에 나오는 주어가 같다면요. 잘 보세요. 주어와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When I was asked by에서요. when이 부사절이고 I 같으니까요. I was를 생략하면요. asked by만 남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게 더 빠르죠. 부사절에서요. 정속접수가 주어, 비동사, 분사하면요.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아셔도 asked by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appear는 자동사죠.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나타나다 해도 자동사지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수동태 없습니다. 그래서 was appear to read 안 되고 was 빼야 되죠. 그래서 D번이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동태까지 그죠? 여러분 문제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